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을 기본 상의 총정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우터 총정리를 한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 상의 총정리를 생각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카테고리 준비를 정말 많이 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니트류입니다. 가을 겨울 하면은 니트를 굉장히 많이 입잖아요. 미니멀 룩이나 이제 깔끔한 남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니트 쪽에서는 기본하고 디테일이 있고 텍스처가 좀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을에 입기에 괜찮을 만한 게 이제 트렌치코트나 아니면 가을 간절기 아우터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입을 때 안에 이너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니트거든요. 그냥 검정색 니트나 아니면 흰색 니트 같은 것만 갖고 있어도 이제 슬랙스 같은 거랑 기본적으로 매치를 할 때 굉장히 호환이 잘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니트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쿠어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쿠어 니트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만져봤을 때 굉장히 일단 부드러운 게 굉장히 좋고요. 특징적으로 일단은 원단에서 주는 고급스러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쿠어가 워낙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싼 쪽으로는 엘무드가 일단 강세거든요. 그래서 엘무드 화란 세미 오버 니트라고 있는데 쿠어랑 비슷하게 굉장히 미니멀한 게 특징입니다. 쿠어도 그렇고 엘무드도 그렇고 소매시볼이나 이제 밑에 이제 립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너로서 매치하거나 아니면 단품으로 입어도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죠. 엘무드는 일단은 가격이 쿠어보다 한 3만원 정도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졌을 때 그냥 좀 부드럽고 근데 이제 쿠어만큼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한번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텐다드의 캐시미어 니트인데요. 캐시미어 니트라고 해서 캐시미어 엄청 많이 함유된 그런 니트는 아니고 살짝 그냥 니트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 같은 것들을 보니까 약간 까슬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쿠어 엘무드, 무텐다드 순으로 가격 순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 쿠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쿠어는 굉장히 색감이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이트 그레이 색상인가? 그게 굉장히 멋있고 조금 더 특이한 느낌도 주면서 미니멀한 무드를 주기에 굉장히 부드럽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슬랙스 같은 것만 입어줘도 굉장히 깔끔하게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저는 니트를 입을 때 약간 빼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코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가을 이제 막 조금 이제 선선해졌을 때 니트를 단품으로 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텐치코트나 뭐 이런 간절기 아우터 같은 거랑 매치를 한다든지 나아가서 겨울에는 코트랑 매치를 한다든지 해서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랑 텍스처가 좀 들어가 있는 니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헤어, 좀 헤어리한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니트도 있고 멜란지 느낌으로 색상이 좀 혼합이 되어 있는 텍스처에서 주는 느낌이 특이한 그런 니트들 혹은 이제 뭐 좀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거나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니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더에러라는 브랜드의 니트인데요. 아더에러는 약간 니트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은 하나하나 다 일단은 완전 특색 있는 아이템들이고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시즌에 맞는 그런 시그니처가 들어간 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블루썸 니트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패턴적으로도 너무 이쁘고 아더에러 티가 막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니트는 아닌데 단점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다는 점. 한 2-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블루썸 니트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니트들이 매번 나오는데 로고 들어가 있는 아더에러 니트는 매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스트릿하게 입을 때 좀 괜찮은 니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우리나라 니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렌드라는 브랜드의 모헤어 가디건인데요. 알렌드의 모헤어 니트는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패턴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깔끔하게 감성 있게 입기에 굉장히 괜찮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렌드도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의 니트인데요. 제가 코스는 뭐 오프라인 매장을 가끔 가가지고 만져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원단이 좋습니다. 니트 하면은 약간은 까슬거리는 그런 니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는 진짜 부드럽고 만졌을 때 그냥 그 연약함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만질 때 제 굳은 살 때문에 그 니트가 손상이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원단들을 쓰고 가격은 비싸지만 그만큼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좀 텍스처나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니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품으로 입는 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아까 것들보다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쌀쌀해질 때 입으면 괜찮을 만한 니트들입니다. 그냥 와이드 슬랙스나 이제 와이드 데님 같은 거랑 매치를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코디법은 뭐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제 니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폴라입니다. 니트 같은 경우도 가을 겨울에도 굉장히 많이 입지만 뭐 폴라는 제 생각엔 더 많이 입어요. 특히 이제 니트나 맨투맨 같은 것들을 입을 때는 겨울에는 약간 여기에 휑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폴라로 조금 대신해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약간 면 느낌으로 나오는 티셔츠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니트류로 나오는 목폴라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가 아닌 목폴라를 훨씬 더 많이 입어요. 니트인 경우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좀 더 포멀한 느낌, 드레시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티셔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스트릿 코디를 하거나 캐주얼
미니멀스럽게 코디를 할 때도 굉장히 괜찮아요. 포멀한 룩에도 은근히 괜찮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범용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티셔츠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티셔츠류를 보면은 아무리 시국인지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진 않지만, 근데 저는 유니클로의 소프트터치 폴라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거든요. 이거랑 우리나라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려고 많이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원체 싸다 보니까 14,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한철 두철용으로 입기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모크넥도 소프트터치 모크넥이라고 또 유니클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괜찮고요. 유니클로를 추천을 안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대체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넣어봤고요. 대체할 게 하나 생겼어요. 에이세컨즈라는 스파 브랜드죠. 에이세컨즈라는 브랜드에서도 지금 폴라 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29,900원이에요. 똑같은 목폴라 티셔츠인데 2배 차이가 나죠. 아직도 불매운동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사라고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티셔츠류 목폴라 같은 경우는 슬랙스랑 넣어서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WC 같은 거 신고 그냥 다 밖에 나가는 거죠. 위에는 카멜 코트나 트렌치 코트 걸쳐도 되고, 블루존 걸쳐도 되고, 블레이저 걸쳐도 되고 다 되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독특하게 코디를 하고 싶다면 좀 데님 쪽으로 매치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목폴라 티셔츠도 제가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라프 시몬스 프레드 페리 매번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폴라 티를 하나 샀는데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폴라 쪽에 월계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인데요. 아무튼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목폴라 니트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쿠어에서 나오고 있는 목폴라 니트가 있습니다. 쿠어에서는 니트밖에 없긴 한데, 그냥 니트 소재 같은 것들은 일단 믿고 살만 하거든요. 가격대도 이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믿고 사는 브랜드 코스인데요. 그리고 메리노 야크롤렉이라고 해서 이제 야크롤이 좀방이 된 니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다고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35,000원으로 가격이 좀 비싸죠. 주구장창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도 괜찮을 것 같고, 한철 두철용 입을 게 아니거든요. 쿠어랑 코스 같은 것들은 정말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 상의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카테고리죠. 후드티와 맨투맨입니다. 일단 맨투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맨투맨 내돈내산, 후드티 내돈내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컨텐츠를 진행을 했는데, 이건 말고도 살만한 브랜드들을 몇 개 껴 넣었습니다. 무지 맨투맨하고 프린팅하고 디테일이 있는 맨투맨,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볼게요. 무지 맨투맨은 일단 챔피언하고 무텐다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내돈내산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무텐다드랑 챔피언이 짱입니다. 둘 사이에서 조금 비교가 된다는 거는, 챔피언이 좀 오버핏으로 나와서 챔피언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스트릿하게 입기에 굉장히 괜찮고요. 무텐다드는 그냥 좀 스탠다드하게 나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입기에 괜찮습니다. 원단적인 느낌은 둘이 좀 달라요. 챔피언은 막 그렇게 좋은 원단은 아닙니다. 딱 그냥 가격값 하는 원단이고, 기모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어서 조금 더 각이 좀 잡혀 있어요. 무텐다드 같은 경우는 좀 얇아가지고 기모도 없고요. 그래서 좀 각이 흐물흐물합니다. 이런 게 좀 장단점이고, 프린팅이나 디테일 들어가 있는 맨투맨들을 살펴볼 거예요. 커버낫 C 로고 맨투맨, 저는 이거를 정말 잘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커버낫 하면은 딱 진짜 퀄리티 괜찮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맨투맨, 이렇게 딱 인식이 잡혀져 있습니다. 커버낫 되게 추천드리고, 기모가 없는데 탄탄한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커버낫이 막 좀 미니멀스럽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캐주얼 의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죠. 그 가격값 한다고 보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더스라는 브랜드인데요. 고래 감성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 네이더스의 고래 로고 맨투맨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디건도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가 인기가 많은데, 맨투맨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약간 이제 좀 시티보이스럽게 감성으로 입는 분들, 캐주얼이지만 좀 깔끔한 무드, 그런 쪽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고래 로고가 들어가 있는 맨투맨도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감성값한 브랜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로우의 피그먼트 맨투맨인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는 맨투맨입니다. 근데 어텐션 로우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피그먼트 맨투맨이. 이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블랙진 같은 거랑만 매치를 해도 굉장히 멋있고, 워싱이 막 요란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아니라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좀 약간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 맨투맨이긴 한데, 이것도 깔끔하게 입자면은 깔끔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와이드한 데님이나 와이드한 바지, 슬랙스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는 후드티입니다. 후드티도 맨투맨이랑 똑같아요. 근데 후드티는 레이어드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쇼패딩 같은 걸 입는다든지 할 때도 후드티라 같은 거랑 입으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트 같은 거랑 매치를 할 때도 오버핏 코트 같은 거랑 후드티 매치를 하면은 좀 귀엽게 매치가 가능하거든요. 후드티도 이제 무지, 그리고 프린팅, 디테일, 그리고 후드 집업,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볼게요. 후드티는 챔피언을 굉장히 강력 추천하기 때문에 챔피언 추천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이쪽에 로고 있는 거, 가슴 로고 있는 거랑 뭐 빅 로고 있는 거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싸니까 이걸 추천드리고요. 프린팅하고 디테일 들어가 있는 맨투맨,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찬스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세한 리뷰는 뭐 내돈내산 콘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버핏스러운 그 디테일이 있는 그런 후드티입니다. 그래서 맨투맨이랑 후드티 둘 다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입고 많이 어울린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MMLG를 한번 넣어봤는데,
MLG 로고가 주는 감성이 좀 귀엽고 영화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후드티나 맨투맨은 남성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브랜드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입는 유니섹스 브랜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오히려 더 찾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그런 좀 귀여운 무드로 입기에 괜찮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굉장히 많은 후드티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This is Never도 있고 비바 스튜디오도 있고 OIOI 뭐 거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보고 솔직히 말해서 좀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드 집업. 후드 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른 후드티나 맨투맨 같은 경우는 그냥 단품으로 입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좀 아우터처럼 입는 후드 집업이 따로 있고 이너로서 입는 후드 집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너로서 입는 후드 집업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멜란즈 마스터랑 무텐다드가 있는데요. 두 개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멜란즈 마스터나 무텐다드 특징적인 거는 회색 색깔이고요. 2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이너로서 매치를 할 수도 있는 라이더 자켓이나 청자켓 같은 거 입을 때 2웨이 후드 집업을 굉장히 많이 안에 입거든요. 그렇게 코디를 하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로 좀 걸칠 수 있는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카라트도 있을 거고 챈스탠스도 어느 정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2웨이가 아닌 것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이쪽에는 좀 아우터처럼 입을 수 있는 후드 집업은 개인적으로 뭐 챔피언이나 카라트 뭐 이런 스트릿 브랜드 같은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후드티랑 맨투맨에 대해서 코디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레이어드 하는 게 저는 제일 이뻐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레이어드를 하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드 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는 그냥 아무런 흰색 티 있잖아요. 아무 흰색 반팔 같은 것들을 잘 입고 있는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거를 막 입어봅니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잘 맞는 레이어드 기장감이 나올 겁니다. 밑에를 보시는 거죠. 밑에 밑단을. 그건 이제 레이어드 티로만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는 거를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레이어드 티랑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밑에는 데님 같은 거랑 입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고 좀 더 깔끔하게 매치한다면 와이드 슬랙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슬림 슬랙스 같은 것들은 비교적 비추합니다. 그 다음에 롱슬리브입니다. 딱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지랑 스트라이프랑 또 프린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무지 롱슬리브 제가 몇 가지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리뷰한 무텐다드 폰테 롱슬리브 뭐 괜찮긴 한데 약간 뜨는 게 좀 단점이에요. 단점이 좀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그냥 베이직 롱슬리브를 일단 추천드릴게요. 근데 베이직 롱슬리브는 아주 기본적인 롱슬리브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시보리가 없고요. 립감 그냥 일반적이고 좀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완전 무난해요. 그냥 입을 때 그냥 깔끔하게 입기 괜찮을 것 같고 막 위에 막 셋업을 입는다거나 막 이럴 때는 그렇게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좀 캐주얼이나 스트릿 쪽에 어울리는 롱슬리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프 롱슬리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는 이제 무텐다드랑 세인트 제임스 이렇게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무텐다드는 보트넥 스트라이프 롱슬리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약간 세인트 제임스 맛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저렴하게 입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같은 게 여러분들 은근히 이제 슬랙스 같은 거랑 코디할 때 굉장히 괜찮거든요. 무난하게 무지 롱슬리브보다는 스트라이프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은 좀 괜찮죠. 그리고 이제 와이드 데님 같은 거랑 매치를 할 때도 되게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고 블레이저 같은 거랑 매치를 할 때도 스트라이프 롱슬리브가 은근 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세인트 제임스는 워낙 이제 스트라이프 롱슬리브 중에서는 좀 시그니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세인트 제임스도 추천드리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무텐다드를 일단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팅 롱슬리브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제 This is Never 대신데 롱슬리브는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기리보이님이 초창기에 좀 많이 입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롱슬리브가 좀 끌립니다. 무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때려보면 됩니다. 그냥 슬랙스, 와이드 데님 다 잘 어울리고 위에 이제 매치할 게 헤비 아우터가 아닌 이상 가을 블레이저나 가을 자켓 같은 것들은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이제 롱슬리브 사이즈를 좀 저스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너로서 매치한다면. 왜냐면 좀 삐죽삐죽 나오거든요. 이쪽에.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드 데님이나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랑 매치했을 때 좀 귀엽게 무드가 나온다는 점. 프린팅은 좀 스트릿하게 밑에 좀 조거 팬츠나 뭐 이렇게 매치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선호하는 코디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셔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이제 무지랑 스트라이프로 다룰게요. 제가 잘 입고 있는 무텐다드 옥스포드 셔츠, 그러니까 저번에 리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무텐다드에서는 핏이 어떨까, 어떤 퀄리티일까 했는데 핏이나 원단 같은 것들 너무 무난했어가지고 기억에 남네요.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일단 추천드립니다. 무텐다드에서는 뭐 베이직 핏, 릴렉스 핏이 있는데 릴렉스 핏을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즘 유행이 세미 오버다 보니까 이런 쪽이 전 낫더라고요. 오히려 너입할 때도 괜찮았고 옥스포드 셔츠는 좀 면스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확실히 좀 캐주얼 룩을 매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매치할 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면바지 같은 거랑 어울린다라고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님류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블랙진 같은 거랑도 옥스포드 셔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이제 가격이 좀 높아지는데 이제 MNGU의 오버핏 셔츠입니다. MNGU에서 무지 셔츠는 뭐 매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오버핏 셔츠로 나온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여기서도 스탠다드 핏하고 뭐 오버핏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저는 오버핏 셔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크 셔츠로 나온 것도 블루 체크 셔츠도 워낙 유명하니까 만약에 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 체크 셔츠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더 비싼 브랜드 20만원 정도 호가가 되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브라운야드의 오버핏 셔츠
셔츠인데요. 여기 셔츠가 지금 29cm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나 퀄리티가 좋을지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20만원이 넘는 셔츠면은 해외 브랜드급이거든요. 좀 부드러운 무드를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미니멀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핏 느낌이랑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셔츠입니다. 아무튼 무지 셔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스트라이프 셔츠를 볼게요. MNGU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 MNGU에서도 스트라이프 셔츠가 매번 나와요.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좋았습니다. 그냥 가서 만져봤을 때도 원단 같은 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핏 같은 것들도 워낙 너무 스탠다드하고 그냥 미니멀 룩 입는 분들, 그냥 슬랙스 즐겨 입는 분들이 그냥 가볍게 걸쳐 입으면 좋을 만한 셔츠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니온 아카이브라는 셔츠인데요. 유니온 아카이브라는 브랜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약간 시티보이 느낌이 나는 셔츠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버한 느낌이 있는 셔츠고요. 빼서 가볍게 이제 막 반바지 같은 거랑 연출을 한다든지 면바지랑 연출을 한다든지 벌룬 팬츠랑 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치하면 괜찮을 만한 셔츠입니다. 유니온 아카이브 같이 굉장히 펑퍼짐한 셔츠 같은 것들은 단품으로 입을 때 굉장히 괜찮고요. 뭐 MNGU나 이제 굿텐다드 같은 것들은 이너로스 매치할 때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가 이너로스 매치할 때는 좀 핏한 거 스탠다드하게 가고 단품으로 입을 때는 좀 오버핏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는 게 좋겠죠. 코디를 할 때는 뭐 슬랙스랑 데님 같은 거랑 매치를 하면 아주 무난하고요. 또 MNGU 오버핏 셔츠를 이너로스 입는다 하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코트나 블레이저 같은 거랑도 호환이 아주 잘 되겠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길게 가을 기본 상의 정리를 해봤는데요. 2020년 가을 트렌드에 맞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겨울 쪽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